자영업자들은 불어나는 빚에 짓눌리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날 600건 들어왔고요. 둘째 날 1,300건. 평소에 못 겪어본 주문 수량이라서 배달은 한 대여섯 배가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실감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보시면은 3배가 올랐네요. 맞습니다. 지금 일하는데 재밌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나 샴푸 좀 더 갖다 줄래? 샴푸 어디 있는데? 아, 이게 샴푸다. 오케이, 오케이. 주문이 없어 적막했던 사무실. 그런데 갑자기 온 가족이 출동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만큼 바빠졌습니다. 얼떨떨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많은 게 안 믿겨지고. 힘들진 않으세요? 아, 기운이 더 나죠. 주문을 처리하느라 밤늦게까지 포장하고 쉴 틈이 없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못 겪어본 주문 수량이라서 첫날 600건 들어왔고요. 둘째 날 1,300건. 매출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50에서 좀 많을 때는 뭐 한 80 정도. 100을 못 넘겼죠. 어제 전체 들어온 게 8,311인데 실감은 잘 안 납니다. 천연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온 김희원 씨. 제품력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창업 이후 지난 4년 동안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초 주문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이런 주문이 현재 670. 바뀐 건 단 하나. 딸 지윤 씨가 SNS에 올린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향도 좋고 성분도 좋은데 뭔가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속상하다.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한번 꼭 구경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제품을 만들어 왔는지 알기에 지윤 씨는 저조한 매출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고민 끝에 SNS에 아빠 이야기를 올렸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윤 씨가 남긴 글을 본 사람들이 속속 제품 구매 주문을 넣으며 따뜻한 돈줄로 응원해 준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뽑는 영상 보내주시더라고요. 송장이 이만큼 쌓여 있다고. 이게 지금 100장씩 나오거든. 근데 100장씩이라고 아직 3번을 더 출력을 해야 돼. 올해는 이제 잠은 다 잤다. 글을 올린 지 불과 5일 만에 조회수는 350만에 이르렀고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실 간절해서 올린 거죠.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신고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폐업 신고를 하면 어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원분들 없이 혼자 하게 되셨다는 얘기 듣고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 김 씨는 품질만 좋으면 성공할 거라 믿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는 가혹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말라가자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직원 8명을 내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뭐 그냥 귀가하면서 밤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짐작하다시피 최악의 상황이 되면 다른 선택할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게 생기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던 시간. 딸이 남긴 글과
사람들의 응원은 김 씨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발송을 저희가 이제 늦어진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늦어도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응원 댓글이 올라와 있고. 응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부녀는 이 따뜻한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는지거든. 아빠랑 봉화신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복사의 한 장면 같은 하팅. 이쁜 따님 저 박스 중에 제 것도 있다고 생각해. 정달아 부탁합니다. 엄청 있지. 착한 마음이야. 이런 게 기적이다. 맞아. 이게 기적이야.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셨네. 다들 따뜻하게 마음 써주신 덕분에 아빠의 웃는 얼굴 보고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바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 자꾸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감사드리고. 지윤 씨가 SNS에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먼저 용기를 낸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사가 안 돼서 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애한테 집에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유 엄마 문 닫아야 되겠다. 10년 된 엄마 식당이 이젠 폐업을 고민할 만큼 어렵다. 좀 도와달라는 딸의 호소. 그 간절함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이라 안타깝다는 글이 이어졌고 글을 본 사람들이 가게를 줄줄이 방문하며 인증샷 릴레이까지 펼쳐진 겁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진짜 찾아오신 분들께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죠. 아 좋죠. 힘이 나죠. 힘겹게 버티는 자영업자 곁에 있는 자녀나 지인들은 쑥스럽지만 홍보를 부탁한다며 각자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가게들을 모은 지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 힘들고 지친 하루였는데 위로가 되는 것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 드디어 봄이 왔으니 경제도 나아지길 바란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가게 매출을 올려주자는 움직임이 번져나갔고 꽁꽁언 가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5년째) 조그마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철 씨 부부.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가게에 손님이 줄어 마음이 무거운 날이 많아졌는데 딸 앞에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아이한테는 얘기하진 않고 그냥 뒤로 이제 흘려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고만 해놨는데 그것까지 귀담아 듣고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아, 예안이 왔어?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부모님의 처진 어깨에서 힘겨운 상황을 읽어낸 겁니다. 그냥 장사가 잘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이랑 같이 올렸던 것 같아요.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사람들 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진했던 매출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날이 저희는 장사가 제일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배가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날도 배달은 한 대여섯 배가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일하는데 재밌습니다. 주문 하나하나엔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 놀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저희 가게 몰랐던 분들도 이제 아이 그 트위터 보고 많이들 와주시고 내비 찍고도 와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죠. 효심에 돈줄로 화답하는 따뜻함. 그 이면에는 얼어붙은 경기에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주머니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소비를 안 하거든요. 인건비조차도 안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주머니가 선순환이 안 되면서부터 골목 상권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 음식점업 통계를 보면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겪는 장기 불황입니다. 올해 원래 경제 성장률은 작년 여름에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2% 초반대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1%대로 내려놓은 상태고 몇몇 전망기관들은 이게 지금 0%대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으니까 체감상으로나 지표상으로나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은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에게 치명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매출이. 그 전보다 12월 3일 이후에 우선 바깥에서 사람들이 좀 다니지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연히 줄은 게 보이고요. 몸소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12월은 연말 특수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 비상계엄 발생 후인 12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엔 이례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특히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매달 10만 명 이상 폐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세할 수밖에 없고 영세하다는 거는 이제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완화시킬 쿠션 역할을 해줄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다. 허승희 씨는 20년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2년 전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놓은 것도 제가 이제 적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가게를 인수할 사람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은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가고 거의 반 정도 이제 소비를 안 하니까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매출도 떨어지고 발길도 또 끊어지고 손님들이 지갑을 안 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한 달 전 승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았죠. 그럴 바엔 차라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그래서 점심 메뉴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들 지금 찾아주시고 계세요.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 메뉴를 갖추니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승희 씨의 재도전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승희 씨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박수부터 할까요? 음식점, 커피숍, 피부관리실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입니다. 노하우들이 실은 없어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고 이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몇 분들은 정말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만의 생존 비법과 노하우를 함께 나눕니다. 일단은 가성비, 진짜 지금 요즘에는 이제 가성비로 나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생일 미역국 한 상을 차려줘요. 이걸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멘트는 내 생일도 여기서 해야겠다, 뭐 엄마 생일도 여기서 해야겠다. 매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저희 인사법이 또 달라요. 어서 오세요는 신규 손님이야. 그럼 가서 멘트를 해야 돼. 몸에 좋은 거 살짝 넣었어요. 이런 멘트만 날려주면 되게 좋아하죠. 다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작년 9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혼자 끙끙 앓기 일쑤였는데 온오프라인에서 고민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고민 상담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본인들 이야기 같이 해결책도 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해주시니까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대표님들이 어디 거래처 가봐라, 뭐 어디 소개시켜주고 재료는 좀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엄마 월급도 못 가져갈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한 달 그렇게 하고 저희 엄마도 처음으로 월급을 가져가셨어요. 승희 씨도 가게를 포기하려던 순간 함께하는 이들의 조언과 응원 덕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뒤에 다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1인 사업자들한테는 저분들이 진짜 가족 같은 거야. 같이 위로해주고 솔직히 노하우 경우 하신 분들은 솔직히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순순히 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한테 너무 고맙죠. 이들은 쉬는 날엔 서로의 가게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는데 좋겠습니다. 산 이렇게 많이 받았어. 매출을 올려주며 함께 버티는 작은 품앗입니다. 형이 제일 잘하는 걸로 주세요. 그러면은 이걸로 2개 주시고, 네. 부타동으로 해갖고 준비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고 같이 식사하러 오셨대요, 일부러 이쪽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 품앗이 모임에 나가는 유경숙 씨가 자기 가게도 아닌 곳에서 직원처럼 분주히 일하고 있네요. 여기엔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본의 아니게 전 얼마 전에 실은 폐업을 했고 쉬고 있는데 여기 좀 일손이 좀 필요하다. 다시 알바 쓰기도 너무 어렵고 구하기도 실은 지금 어려운 현실이니 근데 그 부분을 저도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선 알바 구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다가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자영업의 현실을 잘 알기에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온 겁니다. 이 품앗이방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너무 난감했을 것 같아요. 20년 넘게 자영업을 해온 김한균 씨. 돌이켜보면 홀로 모든 걸 감당하며 묵묵히 버텨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영업은 너무 외롭습니다. 특히 식당 자영업은 너무너무 외로워요.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거, 또 별의별 뭐 행정적인 부분 아니면 아무튼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알고 보니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도 작은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고 막 문제 해결 같은 게 너무 안 됐는데 이 품앗이방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막 키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이 모임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저 진짜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진짜. 나 지금도 막 눈물 나는데 이게 진짜로 왠지 감동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직원을 내보낸 나홀로 사장 1인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 온 지 1년. 전유주 씨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남편의 나라 벨기에 이미지를 살려 수제 초콜릿과 와플 가게를 준비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메뉴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 메뉴에 없었던 드립커피가 아예 생기고 이제 그게 메인이 돼버렸죠. 초콜릿과 찰떡궁합을 이룬 이 집의 드립커피.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부부 뒤에는 조용히 안녕하세요. 힘이 돼준 사람이 네. 있습니다. 되게 잘 되시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돼서 보기 좋네요. 일단 커피 한 잔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 전문가인 김대기 씨가 한 공공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유주 씨를 도왔습니다. 왜 수제 초콜릿이니까 손으로 하는 핸드드립을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되게 만족하시면서 자기들도 그걸 좀 생각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매장에서는 핸드드립만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르쳐드렸죠. 진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는 진짜. 그냥 제품을 만들 줄만 알지 이걸 어떻게 파는지, 뭐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하는지, 뭐 커피 뭐 어떻게 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분들께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닫으면 2016년부터 시작된 멘토링 사업은 성과도 괜찮고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멘토분들이 좀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잘 알려주신다, 이런 만족도 평가가 좀 좋았었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한 해 350명 넘게 도움을 주던 프로그램이 지금은 160명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판단을 좀 좋은 의사결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공공구분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강화하면 좋겠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20%. 특히 400만 명이 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는 사장이면서 노동자이고 생산자이며 소비자입니다. 지금 거의 다 저희 보면 다 가족들이 투입된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거죠, 사실. 그들의 붕괴는 우리 사회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줄과 품앗이라는 착한 연대로 버티고 있을 때 정부는 경제 위기의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돼줘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응원받고 해서 또 좋은 에너지 갖고 왔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실 같은 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연대가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라가 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 조금 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덜 힘들게 버틸 수 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누구든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거든. 각자의 안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갔다 그러면 소비도 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네, 오늘 마지막은 오랜만에 따뜻한 소식 같은데요. 부모님 가게를 적극 홍보하고 나선 자녀들이 있다고요. 예, 최근 온라인에 부모님의 자영업을 대신 홍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흘 전 한 누리꾼은 SNS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부모님의 식당을 소개하면서 생선값이 오르고 손님이 줄어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약 5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3만 회 넘게 공유가 됐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러나 한 누리꾼은 SNS에 언급된 자영업 매장들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해 자영업자 구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도에는 500곳이 넘는 매장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홍보가 주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과 공장을 한다는 한 누리꾼은 주문 후 인정해 주거나 힘내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모처럼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봤다고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